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아침인데요. 전옥현의 안보 적는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국회에서 청와대 국감 정말 난리가 났었죠. 바로 뭐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그때 쓰는 이동식 발사대 텔, 이것이 ICBM까지 발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간의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얘기한 거 전혀 틀리다는 거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죠. 미국에 있는 전문가까지도 나서서 정의용 안보실장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냐, 입이 딱 벌리는 거짓말을 했다, 이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야말로 우리 안보의 위협은 사상 최고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의 실력은요 아주 땅바닥에 떨어진 정말 이렇게 무능한 안보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청와대의 답변 내용, 세계적인 그러한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끼어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강기정입니다. 정무수석. 이때 느닷없이 뒷줄에 앉아있던 강기정이가 나타나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반말조도 섞어서 고함을 지르고 서류를 들고 손으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국내 뉴스를 다 뒤덮을 정도로 무식한 청와대 정무수석이 맞는지 아니면 조폭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김재원 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김재원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강기정 이 사람은 현재 정무수석이죠. 이분들이 전역을 했어요. 만찬을 가졌는데 만찬 한 시간이 무려 3시간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 반이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저는 각자 대통령을 모신 그야말로 정무수석을 했으니까 서로가 대통령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둘이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를 대통령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받았느냐? 대통령이 강기정 수석한테 당신이 한 말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고요, 또 가짜뉴스라고 난리를 칠지 모르니까 왜 반말했냐? 이렇게 왜 반말했습니까? 대통령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일었던 일이고, 그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술자리를 한 거죠. 이걸 취재해 보니까 이 술자리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둘이서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당 원내대표한테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저질렀는데, 그 저질른 당사자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이 밥을 먹는다는 게 아무리 화해를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 통상적인 정서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주 전에 미리 잡힌 약속이라서 둘이서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 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강기정 수석이 말하자면 김재원 수석한테 이 얘기를 끝낸 거예요. 사실은 고함을 자기가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재원 위원장이 언론에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대통령이 정색하고까지 남이란 건 아니지만 왜 반말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럼 대통령이 뭐 정무수석까지 막 화를 내겠어요? 점잖지. 그러면 대통령도 점잖지 않은 건지 아무리 밑에 하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화까지 냈습니까?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점잖게 이렇게 왜 반말했습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는 정무수석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질책 이상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청와대 개편할 때 강기정 수석은 제가 보기에 교체 1호예요. 예. 만약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교체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여당하고 소통하는 겁니까? 아니 물론 여당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요즘 얘기로 협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대화를 잘 해가지고 이 꼬인 정국을 풀어내는 그러한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회에 가서 TV가 다 돌아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삿대질 해가면서 고함친 이런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오래 둘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정이 얼마나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국민을 둘로 나눈 이 상황인데 이거를 정무수석이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민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고 야당도 말하자면 존중하면서 협치의 그러한 전국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연말이든 연시든 빨리 교체하지 않고 무슨 대통령이 협치하겠다는 그 정신을 야당으로부터 또 우리 우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체 1호죠.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은 의원한테 한 얘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답변 기회도 주지 않고 입을 막아서 우라통이 치밀었다. 아니 우라통이 치밀으면은 민간인도 이렇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반 민간 단체나 민간 기관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잘못한 것이죠. 예. 화가 치민다고 국회에서 말이죠. 야당 원내대표한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자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정은 의원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러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의원이 좀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의원도 나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는 강기정의 수석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한 태도라기보다도 원칙적인 태도를 지켰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야당 대표가 이 정도로 안 하면 야당 대표 자리 내려놔야죠. 이건 언론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강 수석의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강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이렇게 김재원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 강기정 수석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재원 의원한테 그 왜 이렇게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 강기정 수석이 참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원래 지역구였던 광주 북구 출마 이야기를 이제 하고 했는데요. 자기가 출마를 하려면 여당 의원들도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이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섭섭하다. 그러면서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 공개적으로 나는 총선 안 나간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은 안 한 것이지만 또 모르죠. 뭐 호남에서는 어차피 호남 출신 강기정 어차피 의원 했으니까 또 민주당 공천받으면 호남에서 다른 정당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을 했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했으면 자기네들끼리 사견으로 얘기한 거라 하더라도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저는 답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선진화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마하더라도 우리 호남에 계신 유권자들 이보다 저 좋은 후보 당을 가리지 말고 찍어야 나라가 커져요. 발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둘 다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면 내용도 오고 갔는데
이 TV조선 측에서 이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그거는 사견을 전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김재원 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보기에 이 박근혜 사면 조원진 의원이 얘기하기를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과 범우파의 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대로 따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런 얘기는 현 정권이 보수 분열을 말하자면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사면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자유우파들 진영이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이제 죽을 쓸 것이다. 이런 걸 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다. 이것이 정설처럼 놔둔 지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권이 의도적으로 야권의 분열을 노리든 안 노리든 간에 이제 사면 문제가 거론될 때가 지금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정치적 이해 타산을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돼야죠. 예, 사면돼야 되는데 우리 우파들이 할 일은 정부 여당이 뭘 노리든지 간에 이제 우리 우파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되면 더 강하게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의견을 들었겠죠. 그러면 김재원 위원장이 자기가 모신 대통령인데 정치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면 안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건 없는 사면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강기정 정부수석도 앞에서 나와 있는 지금 루머라기보다도 그런 세간의 얘기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지금 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만 본래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법을 초월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학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 문제 이제 점점 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왜? 자유우파의 통합 문제가 거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국면 아니겠어요? 빠르면 연말 안에 나올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사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중요한 뉴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우파의 통합 문제에 관한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